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건입니다. 8월 19일 오후 4시 52분 됐습니다. 예,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그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게 이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엄청난 컴플렉스인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컴플렉스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들은 결국 그 컴플렉스를 보상받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컴플렉스를 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역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 컴플렉스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성이 없는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또 그거를 자기의 컴플렉스를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게 뭐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임명식을 했는데 뭐 빈자리가 엄청나게 많고 거의 이재용하고 경제인들 앉혀놓은 자리에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하품하는 모습 뭐 그런 모습들 사실 이재용 회장이 그게 과연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품한 게 잡혔겠느냐. 아주 약간은 무의식 중에라도 의도된 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품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자리고 긴장된 자리라면은 자기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뭐 그런 자리라면은 거기서 하품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게 카메라에 안 잡히도록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냥 하품하는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짤로. 거기다가 경제인들 그거 모르겠어요. 경제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이재명 당선자한테 그 경제인 모임에도 참석하고 했지만 뭐 그 사람들이 모를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당선자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거,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부정선거가 만약에 사실이 저는 뭐 100% 확신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선자는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정당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킨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나 확실해요. 제가 1.23 계엄 이후에 그 탄핵 과정을 쭉 봤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동생들이 하도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1.23 이후에. 과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냐. 제가 쭉 봤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걸로 봐서 이재명 당선자는 완전히 불법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요. 진짜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인도 억지로 끌려나가서 거기 뭐 정의선도 보이고 그러던데 하품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거기다가 빈자리 엄청 많았죠. 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거기 뭐 자리에 차등을 뒀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등을 그 좌파들 저 사람들 생각은 인간을 계급으로 보죠. 이렇게 위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높은 계급이다 보니까 그 강소는지 뭔지
자기 밑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재명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급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좌파들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은 세상은 다 평등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입니다. 지금 좌파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범죄자들, 좌파라고 부를 수 없는 양아치파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뭔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국민 임명식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걸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참 묘하게 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그거를 새치기 해가지고 8.15 날 그 광화문을 새치기 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거기를 임대를 한다고 그러나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자리를 차지해놓고 광화문 자리를, 원래는 거기서 이제 8.15 때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정광훈 목사가 개최하는 보수 우파들, 애국 우파들이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그런 목적으로 그걸 했는데 그게 얼마나 역효과가 났냐면, 그 이튿날, 그래서 결국은 또 이튿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광화문 행사를 그러니까 전날 할 거를 그날 했더니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막 빈자리가 막 보이고 막. 그게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막 떠돌고 있죠. 이제 그 영상들이. 그거 자체가 이재명 당선자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국민 임명식인가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사를 만약에 안 했다면 훨씬 나았죠. 어차피 그래도 이제 저쪽은 계속 뭐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깎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일이 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결국 국민 임명식을 했는데 벌써 이제 떠도는 얘기가, 아니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니 그렇게 빈자리가 많고 그럼 이튿날 그 애국 보수 우파 쪽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물론 이제 MBC나 JTBC는 뭐 그런 거, 뭐 조중동도 마찬가지겠죠. 언론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언론들이야 물론 그거 보도 안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많이들 알게 됐잖아요. 특히 뭐 지금 그 윤호겐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거 어차피 MBC 안 보니까 유튜브로 다 아니까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광화문에 모였는지.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었다. 지금은 이제 떨어져갖고 50%대다. 저는 그거는 저들이 늘 그걸 조작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저들은 거의 마음껏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은 안 되겠죠. 터무니없이는 조작을 못 하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서 제가 보기엔 최소 10%는 빼고 봐야 돼요. 최소입니다, 그것도. 15% 정도는 빼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론조사 할 때 방식이,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고,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그렇게 답하면 그거는 빼고,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방식이. 그런 식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60%가 넘는다,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50%로 이제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 그 국민 임명식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니, 이렇게 그 애국 우파 쪽 그 모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이재명 그 임명식 때 그렇게 빈자리가 많고 사람이 없었는데 지지율이 60%가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이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드렸지만은
키가 작다라는 컴플렉스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자는 특히 여자는 그러면 하이힐을 신어요. 아주 높은 구두를. 그 하이힐도 너무 굽이 너무 오버해서 높은 걸 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키가 작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데 그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극복해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 하더라도 뭐 내 키가 좀 작구나. 이제 컴플렉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극복해냈던 거 자기가 어느 정도. 그랬다면 이제 그 사람은 적당한 정도의 굽 높이를 신을 테니까 뭐 살짝 뭐 욕심 없이 예. 뭐 한 3, 4cm 정도 예를 들어서 하이힐도 뭐 하이까지 아니고 그냥 약간 힐 있는 구두 정도를 신어주면 적당히 하니까 좋네 보기 좋네 이렇게 되니까 뭐 키가 작은지 어쩐지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너무 높은 막 20cm 막 25cm 되는 그런 하이힐을 신어버리면 사람들이 특이하네 키가 무지하게 작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컴플렉스 때문에 하는 행동은 늘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이재명 당선자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가 정당성이 없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인 이상 뭐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해요. 자기가 정당성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G7에서 그런 모욕 수모를 당하고 왔는데 인간인 이상 그걸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높은 하이힐을 신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처예요. 부처.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은. 그러니까 컴플렉스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극복해내지 못한 컴플렉스는 당연히 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너무 쉬운데 저 사람 키가 작으니까 좀 적당한 걸 신지 이렇게 느끼죠. 보통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그 사람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그 높은 걸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 마음의 원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가진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더욱더 괴롭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재명 부부가 가진 컴플렉스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자기들이 사기쳐서 만든 그 표, 그 개딸들이 준 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자기는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본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거 국민 임명식 그걸 왜 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걸 왜 해? 바보같이. 하면 역효과일 텐데. 그런데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게 열등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말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가 그 짓을 해가지고 지금 또 어마어마한 그 역풍을 맞는 거죠.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의도했고 자기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닙니까? 그게. 나 대통령입니다. 내가 진짜 대통령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 욕구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게. 그게 자꾸 역효과를 내는 거죠. 뭐야, 쟤 대통령이 아니네? 자꾸 이쪽으로 사람들 마음이 가게 만드는. 저 사람 키가 진짜 작구나. 이렇게. 그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임명식 때문에 별의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결국은, 광화문에 애국보수 집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60%가 나왔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60% 나올 수가 없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물론 이제 1,300만이라는 거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가 이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1,300만 모였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짓말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짓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1300만은 모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국 보수에서 한 집회지만. 그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죠. 실제로 모였던 인원은 뭐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고 이재명 임명식에는 그렇게 빈자리가 많았는데 60%가 넘어가? 말이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왜 아까 말씀드리던 또 그거 말고도 거기에 임명식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이 계급을 정해줘 갖고 무슨 뭐를 단 사람은 뭐 의자에 앉고 뭐 그걸 못 단 사람은 뭐 바닥에 앉고 이런 식으로 그걸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또 논란이 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살면서 알게 된 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저 좌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세상에 계급이 있다.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시간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결국은 제가 늘 마치 희망 고문을 늘 해드리고 있지만 희망 고문 전문가입니다. 희망 고문 전문가 우뿐입니다. 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거짓 대통령은 국민이 그렇게 광화문에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걸로 봐서 정말로 그 말로만 듣던 그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는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 과정은 확실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과정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재명 당선자가 내려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 과정이 무슨 이재명 당선자를 탄핵하는 쪽에서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내부 분열로 인해서 결국은 민주당 뭐 정청래가 나서서 탄핵을 하게 될지 뭐 그 과정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 국민 저항권의 완성으로서 내려오게 되든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진짜 시위를 함으로써 이재명 당선자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든지, 그게 어떤 미국이 뭐 진짜 뭐 트럼프가 어떤 진짜 힘을 써서 또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재명이 또 내려오게 될지 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내려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저는 이 희망 고문 전문가는 그렇게 오늘도 고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